안녕하십니까. 밖이 화창하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실무적인 것 제가 하나를 찍고, 아마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이 어제까지 여러 가지 잡무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가벼운 복장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 촬영을 몇 개를 할 겁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시간 날 때 몰아서 하는 게 있죠.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게 생겼어요. 이러한 질문이 나오고, 저희 어떤 모임에서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가 뭔가,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 밴드에다가도 제가 답변을 달아주려다가, 저는 유튜브라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당연히 이걸 보면 혜택을 볼 것이고, 못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이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변질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어디서 원래 유래를 했느냐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건물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건물에다가 어떤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또 아니면 2년이면 좋고요. 2년 동안 했을 때, 2년이라고 합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데 이걸 제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제가 설치해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붙박이장이라는가 뭔가. 근데 임대인이 설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원상복구 조항이 없다 치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판례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는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을 경우에 자기 돈을 들여서 임차인이 했잖아요. 이럴 때 2년 지나기 너무 짧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거는 2년간만 더 살자. 내가 들인 돈이 있으니까. 이럴 때 계약갱신 청구권. 이해하셨죠? 2년만 연장하자. 아니면 5년 계약했다 그러면은 상가 같으면은 5년만 더 연장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상가는 10년간 보장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거부를 해요. 아니야. 그 임대차 기간까지만 하고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을 부착을 했잖아요. 그 부속물에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했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당신이 이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면 붙박이장을 설치했으니 당신이 사가라.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임대인이 거부를 못해요,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계약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제가 미리서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부속물 계약을 갱신 안 할게. 그러면 네가 사가. 그리고 임차인이 그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게 되면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에요. 청구권과 형성권과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주임법에 넘어와서 정부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구권이니까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용어를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는, 원래는 그래서 계속 유튜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계약갱신 청구권 그런 말을 써요. 아직 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왔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고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처럼 단연간의 경험이나 그 다음에 법률과 이게 병행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서식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 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또라이 같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전국에 그렇잖아요. 윗대가리가 잘못하면 밑에 그 일반 국민들이 피곤해지듯이 지금 현재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귀찮아졌다 이거예요. 피곤해졌다. 서식 한 장이 늘어났다. 간단히 말해서.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건 뭐냐? 이제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론. 계약갱신 요구권, 이름도 있죠. 이거 이름, 그 용어도 길어요. 뭐야, 이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럴 때는 첫째, 매매할 때만 해당이 돼요. 매매 때만. 임대차일 때 전월세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그를 해줘야 된다. 매도인의 의무사항이다. 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는 매매할 때 매수인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누구 의무사항이다? 매도인의 의무사항. 매매할 때 매도인의 의무사항이다. 꼭 그거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계약갱신 요구권 확인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지금 저한테 자문을 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에요. 딱 하나만 답을 얘기할게요. 먼저.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세요. 매수인은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은 임대인,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자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를 살고 있으면은 매수인이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세 살고 있는 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죠. 그래서 그 매도인이 임대인이니까 그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인수를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법조문에 딱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매는 그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 여부 없이 매수는 하게 되겠죠. 매매는 사유재산이니까. 그런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돌출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동일 임차인입니다. 반드시 동일 임차인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교체됐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는 교체될 수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이니까. 근데 임차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동일 임차인은 딱 한 번만 2년 계약을 했던 그동안에 10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딱 한 번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묵시적 행신해가지고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아직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딱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 5년간 살았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 7년 동안 살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두 번째, 동일 임차인은 딱 한 번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이 사람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 안 할 것인지 아니면 행사했는지 이미 그걸 알아야 이 사람이 매수인이 언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임차인을 다시 교체를 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찮아졌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매매계약서는 이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미 행사했다 그러면 거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야 되고요.
목적물, 그 주소, 그 아파트 명을 써야 되고, 빌라 명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밑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나와요.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기행사, 행사, 불행사, 미결정 이렇게 나와요. 기행사했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예를 들면, 그 전에 행사했느냐, 여부. 그 다음에, 행사했다면 체크하고, 현재 임대차 기간이 예를 들면, 2월 27일까지다. 그러면 행사하게 되면은 또 2년 늘어나겠죠. 그런 거를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임대차법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에 행사 여부 확인서에는 지금 정부가 엉망해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그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를 확인하라 그랬는데 제가 전번에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 알죠?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묵시적갱신 하지 않으려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부터 하라?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로 바뀌었다는 거 반드시 아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자, 임대인, 매도인 이렇게 써져 있어요. 확인자가 임대인, 가로 열고 매도인 서명하라. 임대인이자 매도인이 집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니까 이제부터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고 있는 임차인과 매수인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해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이 행사할지 안 할지 이미 행사했는지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연 안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들 앞으로 작성할 때 힘들겠지만 제가 거의 다는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주일에도 어마어마 많은 그런 돈도 안 되는 그런 상담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다시피 그걸 다 답변을 할 시간도 없고 답변을 못 합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 잘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